자, 이제부터 좀 본격적인 이차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는 이차함수의 뜻에 따라 나타나는 형태, 함수값의 간단한 함수값 구하는 구조였다면 본격적으로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배우는 파트인데, 모든 그래프는 사실 기본형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그 함수의 이름을 가지고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그려지더라라는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그 기본적인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움직여 다니기 시작해요. X축, Y축을 통해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인 거죠. 근데 그런 걸 배우려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배워야 되는데, 1차 함수에서는 왜 그러면, 여러분이 수학적 그래프를 여기서 먼저 배운 게 아니고, 중2 때 1차 함수 할 때 미리 배운 게 있었죠. 근데 그때는 왜 그러면 뭐 기본형 이런 걸 왜 안 다뤘었냐면, 1차 함수는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뭐 굳이 이렇게 형을 나누어서 이럴 때는 어떻고, 저럴 때는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1차 함수는 중1 때 정비례를 배우죠. y는 ax라는 정비례를 배워요. 근데 그 정비례가 사실은 1차 함수의 기본형이에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원점을 지나며 오른쪽 위로 가는 직선, a가 양수일 때. 원점을 지나며 오른쪽 아래로 가는 직선, a가 음수일 때. 이게 사실은 1차 함수의 기본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y축 평행한 거 있죠. 이것. 그런 거를 이제 하는데 워낙 그래프가 단순하다 보니까 뭐 형을 나누어서 공부하기가 좀 그렇다는 거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설명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따로 좀 의미를 가지고는 안 배웠을 뿐이지, 모든 그래프는 기본형과 거기에 맞추어서 이동하는 그래프, 그런 것들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근데 그 시작이 여기 이차함수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차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은 뭐냐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로 써지면 이차함수라고 그랬죠. 근데 그 이차함수의 가장 기본인 거는 이차항일까, 일차항일까, 상수항일까? 이차함수의 기본은 무슨 항이에요? 이차함수의 기본이 무슨 항일까? 이차함수니까 무슨 항이야? 이차항이 기본이겠지. 뭘 어렵게 생각해. 이차항이 있으면 기본, 그게 이차함수니까 이차항이 기본이에요. 그럼 상수항과 일차항은 없는 이런 모양이 사실 이차함수의 기본형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모양. 근데 예를 들어서 A가 양인지 음인지 또 크게 얼마인지 따라서 그래프가 조금씩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책에서는 그냥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통칭해 설명드릴게요. 얘만 하는 건 아니고 y는 2x제곱이라는 이런 모양이죠. x제곱항만 가지고 있는 이런 모양이 기본형이에요. 아셨죠? 다시 말합니다. 2차 함수는 x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 2차 함수인데 그 중에서 1차나 상수는 빼고 순수하게 2차만 가지고 있는 이런 함수를 2차 함수의 기본형이라고 불러요. 이 기본형 중에도 그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인 2를 가졌을 때, 이게 예를 든 겁니다. 3이어도 되고 1이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가졌을 때 이 그래프를 이해하려면 그래프가 지나는 점을 좀 몇 개 찍어봐야죠. 근데 무수히 많은 x값이 집어넣을 때마다 무수히 많은 y값이 나올 거라 일단은 계산하기 편한 정수 형태부터 먼저 집어넣읍시다. 무수히 많은 x값, 그 무수히 많은 y값 대응될 테고, 뭐 계산하기 편한 거, 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게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4가 되고 2, 4, 8이라는 값이 나오죠. 일단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 되고, 그럼 곱하면 2가 나오고, 0 대입하면 0 나오고, 1 대입하면 2 나오고, 2 대입하면 8 나오고, 이런 식의 이제 반복일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저 점들을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적당한 위치에다가. 그래서 마이너스 0,0을 찍고, 얘를 찍고, 0,0, 1,2 정도 찍어보면 한 대략 여기쯤이에요. 대략 찍는 겁니다. 1,2, 2,8, 좀 더 대략 뭐 이런 쪽으로. 그 마이너스 1,도 2예요. 그럼 아까 여기가 2였잖아요. 이 위치가. 그럼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8 정도 나오니까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거는 직선을 그리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점은 몇 개는 안 찍어놨지만 느낌상 1차 함수는 직선이고 1차 함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함수는 곡선이에요. 곡선.
그럼 저런 점들 일하는 곡선을 찍다 보니까 이 값이 제일 밑에 있으며 이렇게 점이 곡선의 형태로 찍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왠지 이렇게 찍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왼쪽 집어넣으면 더 위에 있는가, 더 오른쪽 집어넣으면 더 위로 가기 때문에 끝없이 위로 뻗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리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끝없이 그릴 수 없어서 그냥 적당히 그려요. 아, 왠지 이렇게 될 것 같구나, 그래프가. 그림을 그리고 보니까 이런 식의 모양을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르냐면 포물선이라고 불러요. 이 달은 아시잖아요? 포물선 운동할 때 포물선. 그러니까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포물선이고, 포물선을 그려보니까 이 포물선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 나와 있죠. 그래서 얘를 그냥 포물선이 아니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라고 불러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줄여서 아볼. 물론 그냥 우리끼리 쓰는 단어니까 아볼. 아래로 볼록하다 해서 아볼. 근데 이 아래로 볼록한 이유가 보니까 요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가 되면 이게 아래로 볼록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만약 저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가 되면 y는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려면 얘도 얘처럼 똑같이 뭐 해보냐면 xy 숫자를 집어넣어 보는 거죠. 무수히 많은 x값, 무수히 많은 y값. x에 마이너스 2 정도 대입해 봅시다. 그럼 얘는 4가 되고, 아까 얘는 4에다 2를 곱해서 8이 됐는데 얘는 4에다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8이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 나오고. 이런 식일 거라는 얘기죠. 이 점도 찍어봐요.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8이라면 위로 플러스 8만큼만 간 대로 마이너스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여기쯤 찍힐 거고, 1, 마이너스 2, 여기쯤 찍힐 테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 한 여기쯤 찍힐 테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8, 여기쯤 찍힐 테고. 그러니까 이 점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런 상태, 똑같은 형태의 포물선은 포물선인데, 이제 이렇게 찍힐 것 같죠? 느낌상? 느낌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정확히 지금 그림을 그릴 수는 없기 때문에 느낌적으로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찍고 보니까 얘도 포물선이에요. 근데 얘는 모양이 위로 볼록하죠? 그래서 위로 볼록한 포물선, 위볼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을 결정하는 이유는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이면 구조적으로 아래로 볼록할 수밖에 없고, 제곱 앞에 있는 개수 음수이면 구조적으로 위로 볼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그래프는 이걸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y는 ax제곱, 기본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형을 배우다 보니 a 값이 양수가 되면 일단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만들어져요. a 값이 음수가 되면 a는 제곱 앞에 있는 개수입니다. 걔가 음수가 되면 얘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만들어지더라. 아셨죠? 이제 앞으로 이게 기준이에요.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음수이면 위로 볼록한 포물선. 그리고 이 그래프 잘 보세요. 계속 밑으로 내려가다가 어떤 특정 점을 찍고 다시 위로 올라가요. 그럼 이 특정 점,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찍히는 이 점, 혹은 반대로 제곱 앞에 있는 게서 음수일 때는 이렇게 해서 계속 점이 찍히다가 이 점을 넘지 못하고 다시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지금처럼 가장 아래에 있거나 가장 위에 있는 이 점을 따로 이름을 정해요. 그래서 뭐라고 정하냐면 이 포물선의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꼭지점. 어떻게 포물선에서 보면 지금까지 배우는 포물선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이 꼭지점이에요. 그래서 꼭지점은 사실은 포물선과 축이 만나는 점이 꼭지점인데, 축은 뭐예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y축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y축. 그럼 a가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할 때와 a가 음수일 때 위로 볼록할 때가 다 그림상 아까 본 것처럼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x에 1을 집어넣어도 함수값 똑같이 2로 똑같이 나오죠. 근데 이게 x가 양의 크기만큼 벌어져 있는 크기로 왼쪽으로 음의 크기로 벌어지게 되면 함수값이 동일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 가운데 있는 y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 상태예요. 그렇죠? 대칭은
왼쪽에 있는 걸 접어넘기면 오른쪽이 나오고 오른쪽을 접어넘기면 그대로 왼쪽에 나온다는 뜻은 이 그래프가 Y축 대칭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 그래프가 Y축 대칭을 갖기 때문에 그 대칭이 만들어지는 축, 선, 그 선을 Y축이라고 볼 수 있고 얘를 보통 우리가 대칭축이라고 불러요. 그럼 대칭축과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 여기서 만나잖아요. 걔를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부른다. 근데 그래프상 내려가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점, 위로 올라가다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않는 점, 그 점을 꼭지점이라고 봐도 일단은 의미상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면 꼭지점의 좌표는 0,0 원점이에요. 얘도 그렇죠. 꼭지점의 좌표를 찾으려면 0,0 네, 원점이에요. 그 다음 대칭축, 아까 말한 축을 식으로 나타낸 거를 축의 방정식이라 불러요. 다시 포물선은 대칭축을 갖죠. 근데 그 대칭축을 수학적 식으로 써야 되는데 대칭축은 Y축인데 이게 수학이기 때문에 Y축이라고 한글로 쓸 수는 없다는 얘기죠. 얘를 수학적 식을 쓰시오 그러면 중2 때 배운 적 있어요. Y축은 모든 X좌표가 0이기 때문에 0,0, 0,1, 0,2, 0,3, 0,4 모든 X좌표 0이죠. 그래서 X는 0이라고 쓰면 그게 Y축이 되고 참고로 X축은 Y가 모두 0이기 때문에 Y는 0이라고 쓰게 되면 이게 X축이 되는 겁니다. 지금 Y축이 대칭축이라 축의 방정식을 쓰시오 그러면 X는 0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렇죠? 축의 방정식 이거 위로 볼록할 때 똑같이 축은 Y축이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거 하고 있어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참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뒤는 앞에 게 안 되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 어디로 볼록하냐에 따라서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어디로 볼록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 X좌표가 0일 때 축의 방정식은 X가 0이라는 관계식이 만들어지며 자, 그 다음은 이거예요. 그 다음은 여기는 가운데 있는 축을 기준으로 이 축을 기준으로 축의 왼쪽이면 X값을 기준해서 보면 이게 X가 지금 0일 때잖아요. Y축 X가 0일 때 그럼 X 0의 왼쪽이면 X가 0보다 작겠죠. 음수라는 뜻이고 X는 0의 오른쪽이면 X가 0보다 큰 겁니다. X가 0보다 커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보세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원점이 꼭지점이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X가 0보다 작을 때거든요. 원점을 통과하면 얘가 X가 0보다 클 때고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 아래로 볼록할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가 뭐죠? 점점점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오른쪽 X가 증가할 때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된다? 이건 중학기 2학년 직선할 때도 배웠던 거예요.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간다? 오른쪽 X가 커질 때 아래로 Y는 작아진다. 그럼 X 커질 때 Y가 작아지는 함수를 보통 우리가 감소함수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1차 함수 할 때도 했었다. 근데 X가 0보다 클 때를 보세요. 이게 X는 0이잖아요. 그럼 X가 0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갑니다. 그럼 오른쪽 X가 커질 때 위로 Y도 커집니다. 이런 함수를 증가함수라 부르죠. 이게 2차 함수가 1차 함수가 가지는 또 다른 성질인데 1차 함수는 직선이라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해요. 증가하다 내려오지, 그러니까 올라가다 내려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혹시 기울기 양수일 때 쟤는? 기울기 양수일 때. 근데 기울기 음수일 때는? 근데 본대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죠.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고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합니다. 이게 1차 함수의 특징이라면 2차 함수는 안 그래요. 감소하다가도 어느 순간 증가하기 시작하고 증가하다가도 어느 순간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복잡한 이유가 증가와 감소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 위치가 결론은 꼭지점이 되겠네요. 꼭지점이 감소하다 증가하는 위치 혹은 증가하다 감소하는 위치가 꼭지점의 좌표가 된다라는 표현인 거고 A가 음수일 때도 그랬잖아요.
A가 음수일 때 이거 y는 마이너스 2x제곱 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원점을 꼭점을 가지며 이렇게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y축 대칭 형태로 그려집니다. 그려지다 보니까 이 위치는 이게 x는 0인데 이 위치는 x가 0보다 작을 때고 이 위치는 x가 0보다 클 때겠죠.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위로 블록할 때 오히려 이렇게 위로 증가하기 시작하고 0보다 작을 때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죠. 근데 그걸 써주는 거예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림 보고 그냥 판단해야 돼요.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는구나. 오른쪽 x가 커질 때 위로 y는 커지는구나. 아, 그래프가 축을 기준으로 축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그래프가 증가함수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번에는 축보다 오른쪽, 그래프가 위로 블록할 때 축보다 오른쪽에서는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 x가 커질 때 아래로 y는 반대로 감소한다. 그래서 이 함수를 감소함수라고 부른다. 위와 반대죠. 아래로 블록할 때는 감소 증가가 되는 거고 위로 블록할 때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증가 감소가 되는 겁니다. 약간 다르죠, 위치가.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축을 찾아야 x는 0이라는 축을 찾아놔야 축의 왼쪽, 축의 오른쪽을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되어서 아래로 블록한지 위로 블록한지를 그림을 그려놓고 이 그림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구나. 이 구간에서는 여기서. 혹은 이 그래프, 이 구간에서 증가하고 있구나. 이 구간에서 증가하네, 이 구간에서 감소하네.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판단 기준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원래는 외우면 좋아. 그래서 당장은 이걸 외우라고 하면 여러분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만 키우면 그려진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보기를 보고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는데 보기에서는 뭐라 말하네? 아, 이거 맞고 틀리고를 그림을 그려놓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y는 2x제곱과 y는 마이너스 2x제곱에 앞에 있는 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봤더니 개수의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죠. 이렇게 개수의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가 되면 하나는 꼭지점 0,0이며 아래로 블록하고 하나는 꼭지점 0,0이며 위로 블록한데 두 그래프의 폭이 똑같아요. 이 대칭으로 만들어지는 곡률, 곡선이 구부러져 있는 정도값은 똑같다. 그러다 보니 위에 있는 하늘색과 밑에 있는 빨간색은 가운데 있는 x축 기준으로 서로 대칭 관계예요. 데칼코마니. 위에 있는 거를 x축, 가로축 기준으로 딱 접어당기면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되고 위로 그려져 있는 이 빨간색 포물선을 x축 기준으로 위로 딱 접어 올리면 위에 여기는 아래로 블록한 거 완벽히 일치하기 때문에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이런 이차함수들끼리 기본형일 때는 서로 x축 대칭 관계 그래프가 서로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이건 A가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도 결정하지만 그래프의 폭을 결정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래프의 폭은 마지막에 세밀하게 어떻게 결정됩니까? 그러면 A의 절대값, 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말해요. 저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는 Y축에 가까워집니다. 이건 중학교 2학년 1차 함수 할 때 했었잖아요. 1차 함수 직선 그릴 때 x 앞에 있는 개수, 근데 1차 함수는 y는 ax 플러스 b꼴로 써지죠. x 앞에 있는 개수 a가 기울기라고 배웠잖아요. 그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는 점점점 세워져서 y축에 가까워진다고 배웠거든. 비슷한 구조인데 이거보다 좀 더 자주 쓰이는 표현은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y축이 가깝습니다 라는 표현도 쓰는데 폭이 좁아진다고 표현해요. 포물선의 폭이 좁아집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 폭에 대한 설명으로 예를 y는 2x제곱의 이 그래프를 그려보고 y는 4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합시다. 그럼 y는 2x제곱 그래프를 그리려면 둘 다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고 꼭지점의 좌표는 0,0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아래로 블록한 이런 모양이죠.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좌우 대칭, y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 형태를 그리는데 만약 2x제곱을 그림을 그렸더니 뭐 이런 느낌으로
대칭 형태니까 대칭을 그려야 돼요. 대칭, 약간 대칭 느낌으로 이렇게. 이게 y는 2x 제곱의 그래프를 그린 거라면 y는 4x 제곱은 얘보다 폭이 좀 더 똑같이 기본형이라 꼭지점의 좌표는 0,0에 찍히고 대칭축이 y축인 건 똑같아요. 좌우가 대칭인데 4x 제곱이 2x 제곱보다 좀 더 폭이 좁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당연한 결과거든요. 당연히. 여기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얘는 2라는 값이 나타나죠. y값이. 근데 얘는 x에다 1 집어넣으면 4라는 값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흰색 y는 2x 제곱은 x에 1 집어넣으면 기껏해야 y값이 2밖에 안 나오는데 얘는 똑같이 x에 1 집어넣으면 4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위로 좀 더 솟구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좀 더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양뿐 아니라 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2x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여기는 이 그래프와 폭이 동일한데 위로 블록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면 얘는 마이너스 4x 제곱의 그래프, y는 마이너스 4x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얘랑 하늘색 그래프와 폭이 동일한데 위로만 블록한 거야. 폭은 동일한데 위로 블록한 거지. 왜냐면 x축 대칭 관계인 얘네들. 그럼 위아래 결정을 보니까 숫자 큰 게 아니고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2의 절대값이 4의 절대값보다 크기 때문에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아래로 블록하든 위로 블록하든 A가 양이든 A가 음이든 그래프의 폭이 좁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기본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외우려고 하시잖아요. 그런 시도는 좋아. 보기 좋아. 안 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잘 안 되는 것들을 외워보려고 노력하는 자세만 해도 충분히 칭찬받을 수 있는데 단순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을 자꾸 그리시면서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이걸 보통 우리가 해석이라 말하거든요. 해석. 그래프를 그리는 파트를 수학적으로 해석하기라 부르는데 그림을 그려놓고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외우고 안 된다고 외우고 하면 물론 외워지긴 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려진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판단하려면 해석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졌으니 이걸 보고 내가 판단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이 그래프는 해석할 수 있겠구나.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간단하게 줄여서 이제 요약해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은 y는 ax 제곱 그래프라는 이차함수의 기본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차함수의 기본형. 2창만 딱 가지고 있는 이차함수의 기본. 이 기본형은 1창이나 상수항이 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말하는 거지. y는 마이너스 x제곱 뭐 이런 것들. 근데 y는 뭐 2x제곱 플러스 5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형이 아니에요. 딱 2창만 가지고 있어야 기본이 돼요. 기본형이 돼요. 그럼 기본형 그래프를 그리려면 크게 두 가지라는 얘기죠. 하나는 a가 양수일 때, 하나는 a가 음수일 때. 그럼 a가 0일 때는 안 다룹니까? a가 0이면 2창 아니잖아요. 2창이 없어지는데? 이 두 개만 다룹니다. 그럼 a가 양수일 때는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a가 음수가 되면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이렇게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단 이거부터 시작해요. 포물선인데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블록, 음수이면 위로 블록. 근데 어디까지 내려오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이 원점까지. 최대한 밑으로 내려왔을 때, 최대한 위로 올라왔을 때 이 점들을 보통 꼭지점이라고 부르고 꼭지점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포물선과 대칭축이 만나는 교점, 포물선과 이 곡선과 대칭축이 만나는 교점, 얘를 보통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점,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한데 꼭지점의 좌표는 0,0 이렇게 써진다는 얘기죠. A가 음수가 되면 위로 볼록한데 그 볼록한 위치에 가장 위쪽에 있는 게 0,0 이걸 꼭지점이라 부른다. 그럼 꼭지점을 알았으면 x값이 0이 항상 진행하는 축 위에 존재할 거기 때문에 대칭축, 그걸 줄여서 축의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 된다. 이게 흔히 말하는 y축이다라는 거죠. 축의 방정식 y축이다. x는 0이라고 쓴다.
그럼 아래로 블록하고 위로 블록한 거 빼놓고는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은 동일하다는 얘기죠. 근데 또 다른 부분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축을 기준으로 x가 0보다 작을 때라는 뜻은 이 구간을 말합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 여기 위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구간의 그래프를 따라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 느낌을 따라 그리다 보면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가죠. 오른쪽 아래로 가는 겁니다. 오른쪽 아래. x가 커질 때 아래, y는 작아진다. 얘를 우리는 감소함수라고 부른다. 그 축의 오른쪽, x가 0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축의 오른쪽, 여기를 그리겠다는 얘기죠. 쟤를 그려놓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간다. 오른쪽, x 커질 때 위로, y도 커진다. 그런 거를 x 커지면 y 커지는 그래프, x 작아지면 y 작아지는 그래프, 서로 똑같이 움직이는 그래프를 증가함수라고 부르죠. 그럼 얘도 그래요. 위로 블록하면서 꼭지점이 0,0이며 축의 방정식은 y축인데 얘도 축의 왼쪽, x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 축의 오른쪽, x가 0보다 클 때, 이럴 때 맞춰서 그려보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축의 왼쪽 그림을 그리는 거죠. 왼쪽은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그래프, 얘를 증가함수라 부르고 축의 오른쪽, x가 0보다 클 때 여기죠? 여기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프가 오른쪽 이게 아래로 내려가고 있네요. 오른쪽 아래로 간다. 항상 그래프는 오른쪽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른쪽을 그렸더니 y가 증가해. 그럼 증가함수고. 오른쪽 그렸다. x가 증가할 때 y는 아래로 간다. 감소한다. 이 그래프를 감소함수라 불러요. 축을 기준으로 축의 좌우의 모양이 다르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증가감소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마지막은 이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부호와 상관없이 절대값이 크면 커질수록 그래프는 폭이 좁아집니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y축에 가까워진다라고도 말한다고 그랬죠. 되셨죠? 네. 그래서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x값은 범위가 모든 실수가 주어져요. 그 얘기는 함수를 정의할 때 여기 있는 x자리 위치에는 양도 되고 음도 되고 영도 되고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y값은 그렇지 않아요. x를 집어넣어서 나온 y값을 구할 때 아래로 블록할 때는 y값이라는 거는 이 그래프가 찍히는 y좌표의 값을 보라는 얘기죠. 이 그래프가 찍히는 y좌표 다 양이죠? x축 위에 있으니까 다 양이잖아요. y좌표만 보는 겁니다. x는 음이지만 y는 양, 이렇게 되네요. 그럼 y좌표의 변화를 봤더니 아래로 블록할 때는 y값이 항상 y좌표가 늘 0 이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위로 블록할 때는 x좌표가 음이든 x좌표 양이든 x좌표와 관계없이 y좌표는 이 x 밑에 있으니까 음이잖아요. y좌표가 0 이렇게 적혀지죠. 그러니까 모든 y값이 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단 0이 될 때 한 번 있죠. 그래서 y는 0 이하의 값을 갖게 됩니다. 이게 다 정리해 드린 거예요. 뭐 이거 말고 또 추가로 더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이차 함수는 기본형을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거의 웬만한 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외울 거 아니라는 얘기야.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이해하려면 그림을 자꾸 그려봐야 되겠죠.